혹시 뉴스레터 발행을 하지 않고 계시나요? 뉴스레터를 발행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수신 거부 기능이 포함된 뉴스레터, 자동 발행까지 전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시스템을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고객 이메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동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자동화 시스템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메이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수집한 고객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입력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나 무료 특강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편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는데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구글 홈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시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 다뤄야 하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에 있는 이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옮겨 담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복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복 제거를 할 때 GPT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학습되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구글 시트 통해서 도움말 누르시면 메뉴에서 중복 제거가 있습니다. 중복 행삭제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통해 우리가 특정 필터를 거쳐서 중복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우리가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면 이메일이 중복되는 계정들을 모두 삭제하면 되겠죠. 그렇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보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로 우리는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메이크 툴로 돌아와서 자동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GPT를 통해서 자동으로 내일 오전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화요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시킬 건데요. 그 전에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수신 거부 링크 작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웹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웹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웹훅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 URL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웹훅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레터를 발행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뉴스레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신 거부 기능을 만들기 위해 이 웹훅을 쓰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링크를 눌렀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트리거를 누군가가 특정 URL을 호출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것을 웹훅이라고 합니다. 이 웹훅이라는 개념은 무척 중요한데요. 저번 시간에도 사실 한번 다뤘지만 여러 가지 예제를 많이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웹훅을 통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웹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커스텀 웹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웹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수신 거부를 위한 웹훅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이렇게 웹훅의 이름을 지어준 다음 밑에 고급 설정을 눌러줍니다. 내 웹훅의 고급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더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뜨는데요. 우리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라고 적고요. 가이드를 yes 눌러주시고요. yes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request http 메소드는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성을 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URL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 URL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돌아가고 있다가 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실행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카피를 누르면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뒤에 물음표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이메일은 예를 들어서 닫기 그리고 주메이드 이렇게 넣으면 이메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요. URL을 통해서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면 이 웹훅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구글 시트 작업을 해야겠죠. 우선 구글 시트 작업을 하실 때 어떤 특정 행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치 로우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필터의 이메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A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건 그대로 두시고 이메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메서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가져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건 한 개만 딱 하나만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름을 하나씩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설명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신 거부. 그리고 구글 시트에서 우리가 이제 딜리트 로우를 해서 데이터를 파괴합니다. 네, 이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는 찾아온 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시트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이 시트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로우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서 서치된 것들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구글 시트의 내 정보가 그대로 파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나서 오늘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 데이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된 겁니다. 테스트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뉴스레터를 발행했을 때 그때 함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셔서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노션을 통해서 뉴스레터 발행을 관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캘린더에서 가령 21일 날 뉴스레터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AI 관련한 뉴스레터,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는 우리가 발행 여부, 발행 요청과 발행 완료, 발행 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고요. 발행일은 캘린더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날짜거든요. 발행일이 22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1일로 바뀝니다. 내가 만약에 22일 날 발행을 하고 싶다면 22일 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테스트라고 입력을 우선은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요청을 해서 가져올게요. 노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서치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했죠. 서치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여부에서 발행 요청이 되면 우리가 그 해당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발행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이 스케줄 세팅을 내일 오전 8시쯤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오전 8시 50분에 내일 작동하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1일 날 오늘 이게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발행 요청이 된 날이 오늘이고 발행 여부가 발행 요청이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필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정확히 여기에서 조건식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AND를 통해서 조건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행일이 데이트라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를 하려면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분 몇 초까지, 몇 십 몇 분 몇 초까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냐면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셋 밸류를 하나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떤 밸류를 가져올 거냐? 첫 번째로 now라는 밸류를 가져올 겁니다. now from make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시면요. 발행일을 보겠습니다. 스타트가 2024년 5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와 월,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now로 가져온 건 2024년 5월 21일 오후 땡땡시 땡땡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션에서 가져오는 데이터가 더 짧고 일까지만 계산을 하고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now를 노션에 맞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쓸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밑에는 쓸 수 있는 함수들 펑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 데이터를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포맷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 포맷을 바꿔주는 함수를 통해서 make에 있는 now를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볼게요. 이용법은 보시면은 무척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우리가 노션에 있는 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는 연이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 일이 적혀 있었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슷해진 것 같죠? 여기 발행일을 보시면 2024년 05월 21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2024년 05월 2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밸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요. 노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페이지 콘텐츠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리스트 페이지 콘텐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를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발행일자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 포맷 데이터를 통해서 노션과 포맷을 맞춘 현재 날짜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페이지 콘텐츠를 다 가져와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썼죠? 페이지 아이디 매핑을 하고요. 그대로 가져온 페이지 아이디를 듣고 내용은 관계없이 개수와 관계없이 가져오도록 합니다. 네, 여기서 가져온 텍스트를 그대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플레인 텍스트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GPT 어시스턴트를 써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여기 어시스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우리는 어시스턴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놨는데 뉴스레터 어시스턴트 버전 1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놨고요. 독자들에게 창업과 AI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샘플도 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때 어시스트 모델이 GPT-4가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당장은 이게 지원을 안 해서 추후에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은 GPT-4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GPT-4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GPT-4를 하시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버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위에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 내용을 보고 이 그래프 값. 그런데 지금 당장 아래 내용을 보고 뉴스레터를 작성하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어요. 크롤링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 HTTP 모듈을 통해서 크롤링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퍼플릭 3AI에 와서 그대로 크롤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파싱해줍니다. 텍스트 파서를 이용해서 이 HTML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PT를 써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래 내용은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크롤링한 것이다. 이것을 정리한 후 뉴스레터를 작성하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는 본인이 전달할 이야기. 여기서 뉴스레터 발행에서 본인이 전달할 이야기를 작성해서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발행 요청을 한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발행이 완료되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발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달한 내용은 이렇고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 창업과 AI에 관한 최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GPT-4 보이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주 양질의 글이 잘 나왔죠? 이제 이 내용을 지메일로 보내면 끝입니다. 이때 지메일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글 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체를 가져와서 그대로 지메일로 발송하면 되는데요. 이 구글 시트에서 다룰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 지메일과 수신 거부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이메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메일을 메이커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애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글 API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지메일과 메이커를 연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로 영상 하단에 작성을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고급 기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시크릿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가서 연동을 해야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가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그리고 계정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야 연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구글 로그인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제 연동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제목을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GPT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You can use HTML 태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태그를 통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수신 거부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치트키로 HTML 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우리가 줄 바꿈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띄어서 총 2번 띄어서 가독성 있게 글 작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송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일단 임시로 저장을 하고 나서 우리는 뒤로 가서 뉴스레터 수신 거부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가지러 가야 되고요. 네, 만들어 놓았던 이 웹북의 URL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는 URL을 붙여줍니다. 방금 전에 가져왔던 웹북의 링크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끝부분에 이메일은 이라고 작성하고 이메일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수신자 메일을 그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가져올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작업을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메일을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뉴스레터 발행 상황을 우리는 발행 완료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발행의 발행 여부를 발행 완료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은 우리가 서치 오브젝트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된 건데요. 마무리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령 오늘 발행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메일까지 문제없이 발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페이지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패런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었네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지메일이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키의 뉴스레터라고 해서 이제 뉴스레터가 왔습니다. 안에 오타가 있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용이 BR 태그를 통해서 2번 줄바꿈을 해서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태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보면은 여기 따옴표가 끝부분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링크 부분이 닫히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한번 더 작성을 해서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발행 요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GPT가 다시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데 약간 다른 뉴스레터가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띄우는 게 아무래도 가독성 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팩을 넣어서 띄워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수신 거부 버튼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여기 억셉티드라고 나와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 이메일 데이터 관리 그리고 뉴스레터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하고 퀄리티 있는 자동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